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한 가정의 가장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신의 드라마 같은 사연을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라는 도시에서 낮에는 중고차 딜러 일과 저녁엔 우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쩌면 살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게 되고 또한 인생에서 제2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 같아 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간 아들 둘과 막내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한때 중고차 판매왕을 할 정도로 잘 나갔던 저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팬데믹 여파로 인해 그때 당시 10년 넘게 일했던 중고차 매장에서 잘리고 말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래 호흡을 맞춰왔던 중고차 매장의 대표님께서도 회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미안하다고 했었죠. 회사에서 나오고 난 뒤에는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해준 생활비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막내딸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지출이 많이 늘어나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도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 마트 가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한창 성장기라서 먹성이 좋아진 아들들과 막내딸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제가 예상한 생활비를 훌쩍 뛰어넘었었죠. 저는 서둘러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중고차 딜러로 오래 일해왔고 또 성과도 있었던 저였기에 계속해서 중고차 딜러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직 활동을 이어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죠. 때문에 아내의 처가가 있는 덴버로 이사 오게 되었고 장인 장모님의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금 중고차 딜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의 공백 탓에 10년 이상의 경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연봉은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구한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낮엔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고 저녁엔 우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 오게 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살고 있고 제가 이사 오게 된 덴버라는 도시는 콜로라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로키 산맥은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덴버에는 이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이 있는 지형으로 산악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덴버에 속해 있는 프로 스포츠 구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콜로라도 로키스, NFL의 덴버 브론코스, NBA의 덴버 너게츠 등 웬만한 스포츠 프로구단은 다 있죠. 그래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미국 시민들이 자주 원정을 오기도 하죠. 게다가 프리미엄 쇼핑 관광지나 아울렛 등이 있어서 쇼핑하기에도 너무 좋죠. 미국에 오시면 덴버에 한번 들러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덴버라는 도시를 설명해드린 이유는 제가 우버 택시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워낙 관광지도 많으니까 관광객도 덩달아 많았기 때문에 택시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중고차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월급이 별로 안 나올 때는 오히려 택시 운전을 하면서 버는 돈이 더 많을 때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래도 투잡으로 일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는 많이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제 아내가 끼니는 굶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만족하면서 중고차 딜러와 우버 택시기사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며 아이들 뒷바라지와 아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건강이었어요. 하루에 오래 일을 하기도 했는데 식습관도 문제였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회사가 있는 덴버 중심부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에 대한 렌트비가 저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맥도날드나 파이브 가이즈에 들려서 햄버거와 음료수 그리고 맥너겟 등을 포장했고 운전하면서 모두 먹어치웠었죠. 저녁에도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중고차 매장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택시 운전을 시작해야만 퇴근 시간에 몰리는 손님들을 곧바로 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햄버거나 피자, 치킨 등을 포장해서
차 안에서 허겁지겁 먹기 바빴죠. 이런 생활을 1년 반을 이어나가니 몸무게가 120kg에서 145kg까지 늘어나더군요. 하는 일 특성상 식습관이 잘못 길러져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았죠. 그리고 한번 기름지고 짠 음식들에 적응되다 보니 더더욱 신선한 음식에는 손이 가질 않더군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힌 제가 어느 날 한 소중한 인연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어느 날 비도 많이 내리는 날이어서 초저녁부터 매우 깜깜했어요. 서둘러 중고차 매장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우버택시 운전대를 잡고 또 일을 시작했어요. 날씨가 좋지 않으니 오히려 택시 손님들은 많았습니다. 한 5번째 손님을 태우는데 2명의 흑인 손님을 태웠어요. 목과 양팔 양다리까지 문신을 한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말투부터 미국식 사투리와 갱들이 쓰는 단어들을 쓰길래 굉장히 경계가 되었었죠. 목적지도 덴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달라고 해서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빨리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계속 이어나갔죠. 한 30분 정도 운전을 했을까요? 갑자기 차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더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흑인 청년이 제 관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밀었어요. 뒤에 있던 청년은 제 뒤에서 당장 차를 길가 옆에 세우라고 했죠. 말을 안 들으면 곧바로 총을 쏠 것만 같아 일단 진정하라고 하고 곧바로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흑인 청년들은 제게 가지고 있던 돈과 지갑을 모두 꺼내놓으라 하더군요. 그리고는 차 안에 있던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들과 꺼낸 돈과 지갑을 후다닥 챙기더니 곧바로 차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일이 벌어졌고 어안이 벙벙함과 동시에 죽을 뻔했던 공포감에 사로잡혀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금은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터라 지갑엔 50불 정도가 들어있었고 택시 안에도 고작 30불 정도 되는 돈이 전부였기에 갈취당한 현금은 그다지 많지 않았죠.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를 면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자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곧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완전 제정신이 돌아온 상태는 아니었어요. 때문에 눈치 빠른 와이프가 그런 제 모습을 본다면 온갖 걱정을 할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손님 몇 명만 더 태우고 퇴근하기로 했죠. 한타운에서 곧바로 콜이 잡혔고 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동양인 할머님이셨습니다. 양손엔 천으로 감싼 물건을 잔뜩 들고 계셨기 때문에 차에서 곧바로 내려 택시에 짐을 싣어드렸죠. 동양인 할머님은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하셨지만 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 어휘와 격조 있는 문장을 구사하셨죠. 차분한 성격에 단아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셨기에 젊은 시절에는 분명히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짐을 들어주어서 계속해서 고맙다고 하시던 그 동양인 할머님은 덴버시에 있는 딸아이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님의 딸아이가 덴버시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것 같지 않아 반찬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주려고 가신다고 했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할머님을 태우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할머님의 차분한 말 한마디가 심금을 울렸습니다. 할머님의 얘기를 진중하게 들어서인지 할머님께서는 어렸을 적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할머님은 한국분이셨고 할머님이 20대 초반이셨을 때는 한국이 잘 살지 못한 나라여서 일을 구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호사 일을 하러 갈 사람들을 나라에서 직접 선발하였고 그때 당시 외모도 출중하고 싹싹했던 성격 탓에 선발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와 간호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보셨다고 했죠.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자식들에게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같은 부모로서 느껴지는 뭔가 동질감도 생기더군요. 한창 할머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아침에 햄버거로 끼니를 때운 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선지 배에선
계속해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고 할머님께서는 제가 배고파 한다는 걸 눈치채게 되셨죠. 할머님께서는 이 늦은 시간에 밥도 안 먹었냐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밥은 먹어야 한다면서 귀엽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자기라고 불리던 천으로 감싸져 있던 짐을 푸시더니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져 있던 길다란 물건을 하나 건네주시더군요. 할머님께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할머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자신의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김밥이라고 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자신은 천천히 딸 집에 가도 좋으니 잠시 차를 세우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너무 배도 고프고 할머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저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알루미늄 호일을 풀어헤쳤어요. 안에는 김으로 감싼 밥이 있었고 밥 안에는 또 다양한 야채와 소고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냄새도 얼마나 고소한지 당장 한 입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곧바로 김밥 한 조각을 먹어봤는데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다양한 야채와 고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게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일품이고 건강에도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덩치 좋은 미국인이 김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인지 할머님께서는 흐뭇하게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살찐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면서 농담도 하시면서 고생이 많다면서 이 시간이 되도록 밥도 안 먹고 일했냐면서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그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145kg 거구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하셨는지 할머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얘기와 할머님을 태우기 전에 갈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죠.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던 한국인 할머님께서는 위로의 말과 등을 토닥여 주셨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분명 다시 해뜰 날이 존재할 것이라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롭게 커왔던 저였기에 한국인 할머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큰 위로로 다가왔었죠. 그날 그렇게 할머님의 따뜻함과 정성스럽게 손수 싸신 정통 한국인 김밥을 맛보았고 할머님은 제가 안전하게 딸이 거주하는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당연히 돈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머님은 주머니에 돈을 한 뭉치 넣어주시더니 앞으로 건강한 한국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 용돈하라고 하시더군요. 끝까지 감동을 주신 한국인 할머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후 저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할머님의 김밥이 생각나더군요. 김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할머님과의 대화가 너무 값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의 맛 자체가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와이프와 트레이더 조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는데 어느 한 냉동실 앞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한국의 냉동김밥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한 명당 2줄씩만 살 수 있는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 줄이 어마어마했었죠. 저는 한국인 할머님의 정통 한국 김밥을 맛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참기 힘들었고 저도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1시간 정도 되어서야 제 차례가 되었고 겨우 아내와 저의 분량인 4줄을 사들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죠. 어렵게 사온 냉동김밥을 간단히 전자레인지를 돌려 아이들과 나눠 먹었는데요.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했죠. 이게 말로만 들은 한국 김밥이냐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한국의 냉동김밥을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요. 아들들과 딸은 요새 한국 냉동김밥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했고 어떻게 구했냐면서 아빠가 최고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졌는지 여실히 깨달았죠.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인 할머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할머님께서 한국에는 미국인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음식들을 골라서 미국에 가져다 팔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었죠. 그 말이 갑자기 뇌리에 스쳐 나갔는데 뭔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저는 그날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한국 음식 수입을 하는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죠. 예전에 함께 호흡을 맞췄던 중고차 사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음식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고 부족한 자금을 함께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되셨을 것 같나요? 저희는 일단 재고 부담이 적은 사업 형태로 한국 음식 구매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 일단 대행을 하기로 했죠. 한 달 텀을 두고 매출이 1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 주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직원마저 뽑아야 할 정도이죠. 이게 모두 한국인 할머님 덕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국 음식을 즐겨 먹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까지 되더라고요. 145kg에서 현재는 110kg까지 줄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효과까지 제가 직접 내세우면서 홍보하니 사업은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한국인 할머님이 제게는 귀인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할머님께서 듣게 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 수입해도 괜찮을 품목들을 적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